우선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해고는 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 지침을 통해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근로계약 해지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과 절차를 행정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투입됩니다. 노동계는 두 사항과 관련된 행정 지침 도입을 반대해왔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믿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파견 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서 법안 의결 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개가 막판 대타협을 이뤄 다행스럽다며 환영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도 흥정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관련 정책에 명확한 가드라인을 가지고 개혁 드라이브에 새누리당은 오늘 고용노동부와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파견 근로자법, 기간제법 등 5개 법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엔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법안을 당론 발의합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을 벌여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세단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저성과자에 대한 막무가내 해고, 이런 부분은 아직 해소가 잘 안 되죠. 새정치연합은 노조가 양보했으니 기업도 양보하라며 대기업에 편향된 노동개혁이나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수 전 공동대표가 공개 서한을 통해 올해 중앙위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절차는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신임 투표는 일단 연기하되 혁신안을 의결할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문재인 대표 발표를 반박한 셈입니다. 밀어붙이기식 여론조사는 당내 갈등만 증폭시킬 뿐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혁신 경쟁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야지 자칫 권력 투쟁으로 공멸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의 일방적 재신임 선언으로 국감도 혁신안도 실종됐다며 모든 당쟁을 국감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과 관련한 재신임을 요구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의원 등 주류 측은 금도를 넘은 발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등과의 협력 구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34살 남성 이모 씨의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인 64살 박모 씨가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툰 뒤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오는 여자친구를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에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10분 앞서 신고된 근처의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헷갈린 순찰차는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9시 27분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출동을 독촉했지만 경찰이 잘못 출동한 것을 알아차린 건 그로부터 10분이나 지난 9시 37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고 그 식으로 들었는데 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전화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착각한 거죠. 결국 경찰은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박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였습니다. 배 쪽에 피가 많이 나오니까 배로 피가 안 나오게 자꾸 막더라고요. 컴퓨터 등을 뒤져보니 알선비 관련 파일이 나옵니다. 정비업체가 사고 차량을 소개해준 대가로 차량 모집 체계에 건네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문제는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량 모집 측들의 농간입니다. 우선 사고가 난 외제 차량 주인이 딜러에게 정비업체 소개를 부탁하면 딜러는 사고 차량을 모집 측에게 넘깁니다. 모집 측은 다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기면서 정비업체로부터 수리비의 40%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딜러와 반씩 나눠가는 겁니다. 대교섭 규모의 돌고래관.
공연 시작과 함께 돌고래들이 7m 높이의 곰을 향해 도약합니다. 곰을 안고 헤엄치고 곰을 몰고 가 골대에 넣는 재주도 선보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객석에서 곱셈 문제를 내자 페달을 8번 눌러 답을 맞힙니다. 곱하기 문제를 정확히 잘 풀었습니다. 수중발레 선수들과 돌고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공연의 백미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선전은 빠지지 않습니다. 공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량 견인비 내역서입니다. 견인 작업 비용 70만 원과 차량 보관료 57만 원에다 할증료와 기타 비용까지 모두 23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국토부 요금표대로라면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 작업료는 7만 원대이고 차량 보관료는 최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업체는 장비 사용료에 안전조치 비용 등을 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차를 안 내준다고 아니 왜 남의 그 차를 안 내주는 거냐? 돈을 못 받아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견인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국토부가 지난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내놓지 않다 보니 여전히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 듯한 절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그마가 암석 사이에 스며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채석장으로 쓰이다 관광자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현무암과 폭포가 어우러진 이곳은 다양한 지질 구조가 관찰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관광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꼭 낙원에 온 것 같은 느낌? 정말 지형적으로도 너무 특이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한탄강을 따라 흘러오던 용암이 임진강을 만나 100m 넘는 주상 전리대를 자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초록색 돌단풍이 가을이 되면 하얗게 물들어서 상당히 경관적으로 우수한 그런 지질 명소입니다. 돌베개를 가로로 쌓아놓은 듯한 베개용암. 이런 형태의 암벽은 수도권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보전 가치가 높은 수도권의 암벽과 폭포 80곳이 선정됐습니다. 무심코 봐왔던 절벽이나 암석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여 향후 지질공원의 지역 명소로 활용.